한 번에 합격 해커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4년 대비 명품행정학 컬입니다. 명품행정학 컬이는 기본적으로 기본 이론반, 심화 이론반, 그 다음에 기출입니다. 보통 기출에서는 18개년도 정도의 기출 문제를 다룹니다. 그 다음에 신경향이라는 게 있어요. 신경향이라는 것은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거나 최근에 이제 행정학 교수님들이, 제가 표현하는 이제 행정학 교수님들은 이제 출제하시는 분들이죠. 대학에서 실제 강의를 하고 계시는 그분들의 교재에 새롭게 들어온 내용,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신경향 테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형 모의고사예요. 그러면 동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실제 여러분이 시험을 보는 것과 똑같은 20문제 또는 25문제 이렇게 해서 연습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쭉 커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행정학이라는 과목이 있죠. 행정학이라는 과목은 기본 이론 수업을 들었다고 해서 전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커리를 전부 다 이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커리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그러면 기본 이론반은 이제 7, 8월에 대문제 강의가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 기본 때 배우지 않는 좀 어려운 게 있죠. 행정학을 처음 배우신 분들에게 너무 어려운 것을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 쉬운 것마저도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빼요. 이것은 이제 9월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7, 8월에 64강으로 이루어져요. 64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1강이 보통 50분이거든요. 1강이 보통 50분입니다. 물론 60분까지 가는 강의도 있어요. 내용에 따라서. 그러면 이건 64강에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총 일주일에 8시간이에요. 그러니까 8주죠. 8주에 일주일당, 그러니까 주당 8시간 되니까 8, 8은 64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행정학의 이제 흐름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하죠. 이건 9월 달에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느냐? 10월인데 이건 주당 4시간이 이루어져요. 총 8주죠. 그러니까 주당 4시간에 총 8주니까 4, 8은 32강으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게 기준인데 보강을 해서 68강이 될 수도 있고 35강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64강, 32강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이 언제 들어가냐면 9월, 10월에 들어가요. 9월, 10월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9월, 10월에 기본 이론을 들었죠? 그러면 A과 A를 동시에 들으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기출이 이제 행정학에서 기출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기본과 심화를 한다는 것은 기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20문제를 본단 말이에요. 오케이. 물론 국가직 7급이나 군무원은 25문제를 보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20문제를 보는데 이 20문제 중에서 15, 16문제는 기존의 기출문제 패턴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기출문제만 반복하면 이건 맞겠네? 아니에요. 기출문제를 똑같이 내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를 약간의 변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 과정을 거쳐야지만 이거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열심히 이제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11월, 12월에 이제 신경향 테마가 있어요. 이게 이제 주당 4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당 4시간이니까 32강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체죠. 기본, 심화, 기출, 신경향에서 배웠던 것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 시험과 똑같은 형식으로 해서 언제까지? 여러분들의 시험 직전까지 이제 끊임없이 연습을 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반드시 알아두는 게, 그럼 실제 시험은 여기에서 배운 것도 나오고요. 여기에서 배운 것도 나와요.
또는 여기에서 배운 것과 여기에서 배운 것 혼합해서도 나오고 이 패턴과 유사한 것이 이 정도 나오고 그럼 여기에서 배운 것도 나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연습을 시험 보기 직전까지 하겠어요? 우리가 국가직 구급은 보통 4월에 보잖아요. 지방직 구급은 6월에 보잖아요. 왜 끊임없이 반복을 해야지만이 여기서 배운 것들이 다시 재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이런 과정을 기본적으로 이제 24년 대비 이제 커리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24년 대비 명품행정학 커리에서 파트 1이죠, 이제. 공무원 행정학의 출제 경향이에요. 최근에 공무원 행정학 시험은 구급 행정직이 이제 필수화되는 거죠. 일반직에서 필수가 된 겁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고등학교 과목과 같이 선택 과목 중에 하나였었는데 이제 이게 필수화된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난이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 공개 4년차가 되는 게 이제 군무원 행정학이거든요. 근데 왜 군무원 행정학을 이 중간에 넣어놨느냐? 군무원 행정학 시험은 단순 환경 문제도 있었지만 행정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선행돼요. 아주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아졌다는 거죠. 풀 수 있는 문제도 다수 있었고 최근에 신경향 테마도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무원에서 먼저 변화가 된 거예요. 난이도 상승도 먼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군무원 시험의 난이도는 행정직 9보다는 높고 행정직 7급과 유사하거나 약간 난이도가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군무원 9급이 이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군무원 행정학에서부터 시작된 출제 흐름이 23년도 행정직 9급에서 출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신경향도 나오기 시작하고 앞뒤를 연결하는 문제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기본적인 커리에서 뭐 국가직 9급도 있었고 많이 있었어요. 근데 가장 이제 최근에 봤던 시험이 지방직 9급 행정학 시험 문제였거든요. 그럼 볼게요. 이 세 문제예요. 세 문제인데 그러면 이 1번 무어라는 학자의 공공가치 창출로는 대한민국 객관식 시험에서 9급, 7급 군무원을 통틀어서 최초로 나왔어요. 우리나라 객관식 시험에서 최초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전형적인 신경향의 이론이죠. 그러면 이건 어디서 우리가 배우냐면 우리가 아까 커리에서 봤었죠. 단원별 및 신경향 테마 수업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테마 3에서 제목이 이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열심히 배워요. 여러분 동영상 다 올라가 있거든요. 23년 대비 커리에. 그럼 신경향 테마에 테마 3에서 이걸 수업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전 동영 1입니다. 우리가 실전 동영 1이 있고 실전 동영 2가 있거든요. 즉 동영 모의고사가 실전 동영 1, 2 이렇게 나눠져서 시험을 보거든요. 그러면 실전 동영 1, 2의 9번에서 다룬 문제 이게.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고득점을 결정하는 이 무어의 공공가치 창출로는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만 들으면 몰라요. 신경향 테마까지를 이수해야지만이 배우는 거죠. 그래서 행정학에서 커리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블랙스버그 선언과 행정 재정립 운동이죠. 이건 23년 대비 기본서 59페이지에 그대로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기출문제하고 같이 보시면 기본서에 있는 지문이 그대로 나왔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 다음 실전동영 2, 4의 2번에서 다룬 영역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 라이트의 정부 간의 관계 모형에서 나온 건데 이건 기본서 820페이지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실전동영 2, 12의 20번에서 다룬 문제거든요. 지금 제가 가장 최근에 봤던 지방직 9급 시험 문제로 가지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얘는 신경향 테마, 얘는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 때 다 다뤄요. 주로 심화에서 다루죠. 좀 어려운 파트라. 그리고 실전 동영에서 다루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기본 심화에서 다 다루고 또 실전 동영에서 다루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본 이론 때 이걸 배웠어. 근데 실전 동영에서 끊임없이 연습을 하지 않으면 시험에서 맞을 수 있었을까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기본서에 있어요.
근데 이걸 실전 동영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또 문제로 풀어보면서 정리를 하셔야지만이 맞을 수 있거든요. 이런 신경향 테마도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구체적인 이제 23년 지방직 구급 문제로 가지고 우리가 커리에서 어떻게 적용되느냐를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트 2죠. 전략적인 합숙 방법이에요. 그럼 출제 경향을 봤죠. 그럼 출제 예상이 뭐예요? 24년도는 기본적으로 23년도 난이도와 같거나 최근에 점진적인 난이도 상승의 추세를 반영한다면 23년보다는 난이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반드시 난이도가 좀 높아질 것이라고 전제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커리에 따라서 충실하게 수업을 좀 진행해 주시면 돼요. 단계별로 좌절합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단계를 반복할수록 내 것이 되가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합격생들은 다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다음.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수학과 시험 공부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시험 앞두고 손들죠. 어떤 학생이 선생님 이번에 중간고사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그것이 뭐예요? 그 범위를 배우는 것이 여기예요. 여기입니다. 여기까지가 끝나면 시험 범위의 수업이 끝난 거예요. 기초입문과정은 뭐나요? 기초입문과정은 별도로 수업은 하지 않아요. 얘는 공개적으로 오픈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어떤 수험생이든 전부 다 인터넷 강의에서 무료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기초입문강좌는 뭐냐면 행정학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사탐이라는 거 있죠. 사탐, 사회탐구 영역 중에서 정치, 법, 사회문화거든요. 오케이. 정치법, 사회문화가 행정학을 배우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이걸 뭐 다룰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미 고등학교 때 배웠다고 전자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교육과정상 사탐을 거의 안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또는 졸업이 한 지가 오래된 친구들은, 고등학교 졸업을 오래 한 친구들은 이게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꼭 기본 이론을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정치와 법 영역과 사회문화 영역을 이제 우리가 기초인문강좌, 이건 별도의 수업을 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인강으로 무료로 오픈되어 있어요. 길지 않아요. 좀 짧습니다. 보통 12강에서 13강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공무원 공부를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면 이런 기초 입문 과정은 미리 좀 집에서 듣고 오는 게 좋아요. 물론 기본 이론 개강한 날 이것을 일주일 동안 시간을 주면서 숙제로 내줍니다. 안 들은 사람 꼭 듣고 오라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이론이에요. 이 기본 이론을 할 때 많은 수험생들이 좌절을 해요. 왜? 처음 접하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습득이 잘 안 돼요. 습득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최대한 우리가 어떤 행정학적 흐름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는데 초점을 둬요. 이게 끝나면 이제 심화적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심화 이론도 다루는 거, 어려운 걸 다루는 겁니다. 그럼 이게 끝나면 이제 수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고등학교일 때 시험 범위까지 수업이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험 공부를 시작하는 거죠. 자, 막 문제집 사서 풀어보기도 하고, 오케이? 그것이 이제 기출이죠.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파트죠. 대부분 합격생들은요, 이 기출문제 파트를 이 정도는 반복해서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신경향과 단원별입니다. 신경향은 이제 최신 이론이라고 아까 했었죠. 그리고 우리 공무원 시험이 4월, 6월이고요. 군무원이 7월이에요. 그러면 7급이 국가직, 지방직이 10월이에요.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국회직이 있어요. 국회직이 보통 2월 내지 3월에 봐요. 그러면 이제 봐볼게요. 특히 여기에서 출제된 문제, 국회직에서 출제된 문제가 신경향의 선두주자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문제들도 있겠죠. 하반기에. 그러면 이런 문제에서 이제 신경향의 문제와 기출을 약간 변형해서 단원별 문제를 다시 다뤄요. 자꾸 이제 연습을 해가는 거죠. 그거 끝나면 이제 동형 모의고사로서 끊임없이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열심히 외우는 거예요. 외울 것도 외우고. 오케이. 근데 이 과정을 거치면 외울 때 굉장히 편해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외우려고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던 간에 많이 외워지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이때 이제 많은 것을 암기할 것은 암기하고 문제 푸는 숙련도를 키워가는 겁니다. 봅시다. 그러면 시험에 최적화된 이제 학습 구조가 뭐냐면 반복을 통한 이해와 암기입니다. 한 번 배웠다고 해서 결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기본 이론이 있단 말이에요. 이 기본 이론을 가지고 심화 이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기출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기출을 풀면서 기본 이론 때 배운 거 다시 가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화 이론 때 배웠던 거 다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 다음에 신경향 및 문제풀이를 하면서 뭐예요? 애와 애를 다시 연계해 가면서 종합적으로 이해와 반복입니다. 그러면 외워져요.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이제 실력이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이제 동형 모의고사로서 더 반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명품행정학 커리를 여러분들이 준수해 주시면 소기의 합격권 이상의 점수를 맞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공부는 최소한 1년 동안의 활동입니다. 1개월, 2개월 동안 단기전이 아니에요. 최소한 1년이거든요. 그러면 이 커리를 끊임없이 반복하시면서 오케이 이해하고 암기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를 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24년도에 이 명품행정학 커리를 통해서 24년도에 4월, 5월, 오케이, 또는 6월 또는 하반기 시험에서 여러분들에게 행정학이 합격의 견인차 역할을 되기를 기원드리고 저 또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